하체 운동의 꽃이죠. 스쿼트는 사실 A to G까지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바벨 스쿼트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 중에 뭐 한 가지만 하라고 한다면 무조건 스쿼트를 꼽을 정도로 대부분의 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운동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보디빌딩에서 하는 스쿼트는 대부분이 하이바 스쿼트입니다. 로우바 스쿼트라는 거는 파워리프팅에서 주로 수행하는 동작입니다. 이게 조금 타겟 부위나 주동근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이바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척추가 경추 1번부터 7번까지 있어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제일 밑에 볼록 튀어나오게 되는 뼈가 있습니다. 그게 경추 7번이거든요. 그 위에 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을 대부분이 잡아 당기거나 손바닥에 그 바벨의 체중을 같이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 같이 들려고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신경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저리고 피가 안 통하면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스쿼트 하면서 내가 손이 저린다. 그럼 여기에 체중을 싣거나 아니면 잡아 당기거나 해서 그래요. 견갑골을 조인 상태에서 살짝 상완골을 외회전을 살짝 시켜주는 겁니다. 팔꿈치를 너무 과도하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광배근도 같이 조여주면서 이걸 견착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자세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하이바 위치가 좀 낮아서 이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 이렇게 걸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필연적으로 올라오거나 할 때 상체가 숙여지게 됩니다. 체스트업을 하고 견갑골을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살짝 외회전. 처음에 너무 힘들면 그냥 거울로 옆에 봤을 때 상체와 이 전완근의 각도가 딱 똑같이 해주게 이렇게 얹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손바닥에 과도하게 그 바벨의 무게를 얹지 마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엄지를 썸리스 그립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우바는요, 파워리프팅에서 하는데 한마디로 후면 어깨 근육에다가 얹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팔꿈치를 뒤로 해줘야 이제 외회전이 볼록해져서 그 위에다 얹고 약간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게 되고 스탠스를 넓게 벌려요. 그래서 그 자세가 마치 스모 데드리프트나 일반 데드리프트 같은 자세처럼 됩니다. 뒤에 근육을 더 많이 참여시키는 거예요. 훨씬 더 무겁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워리프팅에서 하는 겁니다. 로우바로 한다고 절대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스쿼트를 아무리 하이바 스쿼트 같은 거 연습해도 잘 안 나온다,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로우바 같은 걸로 해보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으니까요. 근데 하이바 스쿼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체가 움직임이 없어야 합니다. 역도에 우리나라의 정말 슈퍼스타 장미란 선수가 스쿼트 하시는 동작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 동작을 조금 열심히 벤치마킹 해보시면 포인트가 느껴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상체가 안 숙여지게 하면서 무릎이 발끝보다 안 나와도 된다라고들 많이들 좀 선입견이 있으신데, 그거는 로우바 스쿼트 때 해당하는 얘기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하이바 스쿼트는 무릎이 발끝보다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릎 위주의 운동이 아니거든요. 고관절이 주로 쓰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고관절이 그대로 쭉 내려가면서 햄스트링과 둔근이 쭉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거의 반대 근육인 대퇴직근에 텐션이 쫙 걸리게 돼요. 무릎과 엉덩이가 좀 동시에 앞뒤로 쭉 늘린다. 상체는 세워진 상태로 그 상태에서 엉덩이 힘을 빵 실으면서 올라가시면 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조금 어려운 운동이 될 수 있어요. 무게중심은 뭐 발뒤꿈치에 실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드풋, 발바닥 전체로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려가는 것도 거의 풀스쿼트로 저는 내려가거든요. 그런 거는 각자의 유연성에 따라 약간의 조금 변형을 하셔도 됩니다. 좀 덜 내려가시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좀 더 유연해지고, 그래서 좀 더 둔근과 햄스트링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끝까지 내려가는 것 뿐이고, 억지로 그런 가동 범위를 따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절반까지만, 하프 스쿼트라고 하죠. 허벅지가 지면과 평행이 되는 정도까지 내려가 주시고, 올라갈 때도 저는 그래서 엉덩이를 최대 수축을 빵 걸어주고, 대퇴직근 같은 데는 쭉 늘어나, 장요근이나 대퇴직근 쫙 늘어난 상태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 뿐이고, 그게 좀 힘들다, 골반 후방경사나 전방경사 같은 많이들 뭉쳐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끝까지 다 안 일어나더라도 일단 그 스쿼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가동 범위를 찾아서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억지로 너무 처음부터 풀 가동 범위, 풀 레인지 오브 모션 같은 거를 따라할 필요는 절대, 그건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스쿼트를 11자로 하라고 한다? 잘못된 겁니다. 왜냐? 그거는 저희가 차렷 자세를 해보면
알아요. 군대에서 하듯이 차렷 자세를 하면 발끝이 이걸 발이라고 치면 발이 요렇게 되면 오히려 불편한 자세일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고관절에서 대퇴골, 고관절에서 허벅지 뼈가 살짝 15도, 약 10도에서 15도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 그리고 정강이 뼈와 발목은 일자로 붙어 있어요. 고관절이 살짝 벌어져 있기 때문에 발끝도 살짝 벌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럼 거기서 스쿼트 자세로 약간 스탠스를 벌린다 하면 약간 벌어진 스탠스가 되겠죠. 이거를 일부러 11자로 한다. 그러면 우리 허벅지 뼈를 일부러 또는 무릎을 안쪽으로 모은 내외전 자세가 돼요. 바깥쪽 허벅지를 단련시키기 위해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피해야 되는 부상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자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스쿼트라고 하면 바벨 백 스쿼트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걸 많이 하긴 하는데 시합 때가 되면 이상하게 저는 좀 코어, 특히 허리가 좀 피로도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스미스 머신을 이용하면 제가 상하 수직 운동에만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스미스 머신을 이용한 걸 좀 자주 하고 있고, 다리의 넓이나 앞뒤 이제 거리를 일반적인 스쿼트보다는 편안하게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스미스 머신을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스쿼트 이렇게 하면 고중량 운동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중량 운동이긴 하나 일단은 가동 범위, 저 같은 경우는 무릎보다 엉덩이를 좀 더 많이 앉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렇게 되면 허벅지도 운동이 되지만 이 둔부에도 자극을 주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많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보통 햄스트링이 좀 뻣뻣하거나 이런 분들은 네네. 풀스쿼트를 할 때 약간 그 버드윙크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원판이나 아니면 뭐 패드 같은 걸 뒤꿈치에만 살짝 받쳐주시게 되면 뒤꿈치가 이렇게 살짝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스쿼트를 하셔도 무릎이나 허리의 부담 또는 골반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분들도 충분히 자세가 잘 나오실 겁니다. 피로도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네네. 혹시 그런 게 아니라면 바벨로 바벨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전 솔직히 말하면 바벨이 좀 더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허벅지뿐만 아니고 바벨 같은 경우에는 허리, 이 코어까지 좋아지는데 일반적인 이제 이 헬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벨로 하시는 것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로 선피로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남들이랑 다르게 시행을 해요. 그러니까 스쿼트를 이제 보통은 앞쪽 다리 이제 좌두근에 많이 주려고 하시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피로감을 먼저 주려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다리를 짤 때 발을 살짝 밀어내거든요. 그 상태로 좌두근을 짜주는 형태까지 좀 과하게 일어나는 형태를 진행해줘서 무게는 가벼운데 아마 보통 사람들은 좀 많이 힘들 거예요. 맨바로 해도 사실 그냥 제자리에 서서 다리를 계속 짜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드실 텐데, 바를 잡고 앉았다가 이제 일어났을 때 좌두근을 쭉 짜주는데 무릎 관절을 많이 사용해서 짜주시면 다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힙 쪽도 같이 고관절 쪽에 붙어 있는 근육들도 같이 짜주는 형태로 해주시면은 아마 전체적으로 피로감을 주고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헥스쿼트 같은 거는 뭐 요새는 머신도 좋은 거 많죠. 스미스 머신 같은 걸로도 충분히 헥스쿼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탠스를 발을 바벨 바보다 좀 더 앞쪽에 쫙 가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상체를 세우고, 다만 여기서는 이제 다리를 벌리거나 하게 되면 각도가 좀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발을 약간 11자로, 왜냐면 이건 슬관절 위주 운동이기 때문에 네로우 스탠스를 잡아서 하게 되면 대퇴사두근 쪽에 타오르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헥스쿼트 같은 거는 고관절의 참여율보단 앞쪽 슬관절에 있는 근육, 특히나 대퇴사두근에 많이 자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슬관절은 일자로 붙어 있거든요. 대퇴골과 여기 경골, 디골 얘네들은요. 그래서 얘네들 위주로 운동을 할 때는 레그 프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스텐션도 마찬가지고요. 발을 일자로 하셔도 돼요. 헥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방금 했던 스미스 스쿼트랑 이제 비슷한데, 거기에서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 다리를 훨씬 더 앞쪽으로 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스쿼트 동작 간에 허벅지 뒤쪽이나 이 둔부에 줄 수 있는 자극을 조금 더 강하게 줄 수 있는 게 헥스쿼트고, 일반적으로 이제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은 등받이가 있기 때문에 헥스쿼트를 하시면 조금은 더 수월하게 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리 넓이도 좁게 넓게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좁게 하실 경우에는 뭐 허벅지 앞쪽 뒤쪽에 많이 걸어 주실 수 있고요. 다리의 보폭이나 각도를 넓혀 주시게 되면 허벅지 안쪽이나 이 둔부의 바깥쪽 부분도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발 넓이와 각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워낙 잘해주셔서 제가 시간 지으면 말할 게 없는데요. 그럼 11자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11자로 해도 괜찮은데 보통은
그렇게 지도를 하면은 손님들이 앉을 때 발목의 유연성 때문에 자꾸 뒤꿈치가 뜨거나 무릎이 좀 시큰거린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발끝을 살짝 열어서 이 발끝을 따라 무릎도 살짝 열어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